참 예수님, 네, 지금 저는 위에 저 본관이 있는데 본관에 가기가 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생태마을 전부 다 문 닫아갖고 외부인 출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 정원, 요 사제관 여기 거실이고 요 거실 넘어 바깥에 베란다인데 제가 꾸며놨어요. 위에 창문도 달아놓고 그래서 조금 공간이 넓어졌죠. 저 혼자 이렇게 나와서 차도 마시고 생각도 좀 하고 앞에 먼 산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아주 예쁜 공간이죠. 우리 사람은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나만의 공간. 저는 지금 21일, 22일째 집 밖을 나가지 않는데도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지겨운 줄 모르고 아주 여기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주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생각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부닥치고 있죠. 그 중에 요즘 방학이 자꾸 길어지고 개학이 늦춰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때는 학교 안 가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 뭐 그런 일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를 중간에 뭐 하여튼 뭐 나가게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신났는데 요즘 아이들이 개학이 늦어지니까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는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 우리 엄마가 가장 싸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떴는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돼 보여요. 그 위에 막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그림도 잠깐 놨더라고요. 개학이 연기 되니까 괴로운 나머지 쓴 일기 내용입니다.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신나야 되는 요때인데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학이 이제 4월로 미뤄지면서 의외의 코로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오늘 더 2주로 미루어지면서 엄마랑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는 초딩들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여러분들 일기를 통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코로나의 또 다른 희생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이제 우리 그 나라의 코로나19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일째인가 4일 동안 1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는 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뭐 프랑스 다 지금 그러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8,000명 선에서 이렇게 하루에 70명, 90명 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도 제가 보기에는 참 잘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하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외출 자제하고 또 외출할 경우 마스크 쓰고 그렇게 서로를 지금 배려해 주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니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지금 사재기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재기 열풍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부를 신뢰하고 있고 국민들이 성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집에 뭐 계속 머무르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시청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한 30% 정도는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예배를 주일날 한다고 그러죠. 또 성남 뭐 은혜의 강, 또 생명수 교회 이 모임을 해갖고 다시 이 코로나 19 감염자들이 확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전 국민이 얼마나 노력을 해갖고 이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 코 모임 때문에 또다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그냥 한두 사람이 공들인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 정부, 뭐 질병본부, 경찰, 뭐 심지어 우리 평창 같은 경우도 2월달, 3월달 전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평창이 여러분들 생태마을에서 조그만 줄 아는데 굉장히 건물이 큽니다. 200명을 동시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은 전 국민이 찾죠. 그래서 적어도 4월, 5월, 6월 이런 때는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2월, 3월 우리 생태마을도 예약이 꽉 찼었는데 전부 다 취소, 환불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교구는 4월 1일까지 미사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모임 장소 안 하는 걸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아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모임, 이거 미사, 뭐 예배 이거 해서 다시 2차적으로 재감염이 되면은 이거 진짜 그동안 국민들 거의 한 달 정도죠. 집 밖 안 나가고 서로 조심하고 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우리 생태마을도 2달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타격이 심합니다. 또 이제 4월 달까지 뭐 저는 아마 한 주, 2주까지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제 모임을 가져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희 생태마을도 손님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생태마을은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불자님들, 또 개신교 성도들, 심지어 성당 다니지 않는 분들, 종교 없는 분들도 다녀갑니다. 1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숫자를 전부 다 세는데 한 5만 명 정도 다녀갑니다. 5만 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치도 우리 경치 앞에 산 좀 이렇게 비춰보면은 강도 흐르고 산도 아주 아름답고 또 음식도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도 맛있고 또 제가 피정 오시는 분들, 교육 오시는 분들 제가 강의합니다. 그야말로 CD로 듣거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은 제 강의를 라이브로 이렇게 들으실 때 훨씬들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직원이 지금 40명 정도 됩니다. 건물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뭐 유지비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태마을을 닫는 이유가 온 국민이 지금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전국에서 오는데 전국에서 와갖고 서로들 감염해갖고 하면 또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혹시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도 지금 일체 외부 손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소상인들 지금 평창 읍내도 5일장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 유일한 거의 수입원인데도 5일장 안 하고 있고 식당
일체 뭐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식당도 어렵겠죠.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 심지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죠. 지금 전 국민이 힘들어요. 전 국민이. 그런데 물론 뭐 예배 하느님한테 주일날 예배하는 거 좋죠. 그런데 또 사정이 또 있죠. 어떤 사정이 있느냐면 아주 조그만 공동체는 그 주간 헌금 가지고 뭐 월세도 내고 또 뭐 조금씩 필요한 데도 쓰고 이러는데 지금 아마 3주, 4주 정도 주일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 시기를 다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대형 교회들이 조그만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전염병을 잘못 다스리면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문명이 높았던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무너져요. 그 다음에 로마도 옥타비아누스 병이라고 전염병 때문에 로마도 무너져요. 중세시대 그 유명한 흑사병으로 중세도 무너집니다. 또 가깝게는 1917년, 18년부터 발병된 스페인 독감, 이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역할까지 하죠. 지금 이게 지금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대유행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벌써 2,000명 이상 목숨을 잃었죠. 근데 문제는 목숨을 잃는 것도 잃는 거지만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의료 체계가. 병상은 100개밖에 안 되는데 아픈 사람이 1,000명이면은 이때부터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면 중증만 받을 수 있어요. 몸이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전파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중증만 하니까 숫자가 또 그렇게 많이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힘들지만은 조금 이 어려운 시기 집에서 자가격리 좀 할 수 있는 한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바깥에 나갈 경우는 마스크 꼭 쓰시고 손 꼭 씻으시고 그러시면은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고 그러면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병만 옮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경제적으로 지금 죽을 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준 어느 초등생,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 우리 엄마가 가장 싸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일기에 올렸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을 2주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사실은 자녀와 한 공간을 한 달을 밥을 3끼를 해줘 가면서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게임하고 늘어져 있는 자식을 보면은 부모님 속상하죠. 속상하네. 속이 상해. 답답해. 그러니까 막 속상하니까 밥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막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바로 엄마 아빠와 자녀와 한 집에 지내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왜 이거를 2번째 주제로 잡았느냐 하면은 원래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수면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가정, 사실은 제가 늘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게 교육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 내가 아이하고 이렇게 밥새끼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루 종일 한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이놈 게임만 그냥 하니까 이 집이 기쁨과 평화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 게임하는 자식을 보면은 엄마 눈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애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애들이 게임을 할까요? 게임을 하는 이유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들어와도 엄마를 믿고 아빠를 의지하고 이렇게 정말로 엄마 아빠랑 즐거운 시간, 재미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체적인 부모이지 교육의 주체는 이제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생각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막 그냥 계속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한테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이렇게 표현 막 하죠. 집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더욱이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죠. 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뒤집어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느 집에서 어느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고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모인가. 내가 얼마만큼 이 교육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엄마 자격증, 엄마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쭉 지나가는데 이 아줌마는 엄마 자격이 없네. 그걸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혼내기보다도 내가 정말로 아이한테 엄마다운 엄마를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 그 성적 뽑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이런 말 하죠.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는 1등을 하면 무조건 훌륭한, 누군 내 집 엄마야. 이번에도 1등 했다며. 좋겠다. 부럽다. 아니, 그 성적 1등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럽고 좋은 일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다 나쁜 놈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서열로 이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놓는 이것처럼 나쁜 병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인간을 서열로 세워놓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미 내 자식을 서열로 세워놔갖고 내 자식이 맨 끝이면은 이건 정말로 목구멍으로 밥 넘길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실질적으로 전교 고등학교 1학년 때 610명 중에 597등 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갈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고, 이제 사제가 됐고,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우리 학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나름대로 명문 학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학교 동창 회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동창 모임을 갔는데, 학교에서 졸업생 중에 누가 우리 학교로 가장 빛내고 있는 동문이 있나 찾아보니까 저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호텔에 가갖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610명 중에 597등 하던 아이가 가장 자랑스러운 그 학교 동문으로 뽑혔죠. 제가 공부를 잘해갖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뽑힌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수성인이라고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게 뭔가, 재능이 뭔가,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집 조카들이 저지방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맨 마지막 6명이 조카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저지방도 모자라서 지금 저 독일에 가갖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발도르프 대학이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가끔 아빠한테 그 자기의 감정, 그런 또 자기의 생활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친구는, 이 조카는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 안 갔어요. 한 5년 동안 대학을 안 갔어요. 그리고 찾아낸 거죠. 내가 이게 딱 맞겠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가갖고 엄청나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경계하고 있는데, 자녀들한테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교육이 뭔지 모르는 엄마 아빠랑 한 공간에서 하루도 아니고 지금 거의 한 달째 머무르고 있는 거. 나는 이게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발표가 났더라고요. 2주 더 해서 한 4월 6일인가 계약하는 걸로.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엄마들 애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 소리가 지겹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영국에서 인생을 돌아봐 갖고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줬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 요리를 이렇게 좀 구상을 해서 아이하고 함께 만들든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좀 하고, 또 엄마 인생 이야기도 좀 해주고, 또 엄마 아빠가 만난 그런 과정 이야기도 좀 해주고, 또 자녀가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또 자녀의 고민이 뭔지,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거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우리 가톨릭은 뭐 딱 한 번 스톱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4월 1일까지 미사 안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조금 좀 개별적인 성향이 있어서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모임을 안 가지실 수 있는 게,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코로나하고 전염병에 대한 특강을 4번에 걸쳐서 해놨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잘 컨트롤 해도 이게 잘 조절될까 말까. 그런데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한 2,500만 명에서 많게는 5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까지 총 한 10,000명 이상 죽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지면은 10만 명,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도 자가격리 조심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뭐 텔레비 보면서 맨손 체조하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손가락 끝만 한 30분 정도, 손가락 끝만 30분 정도 눌러줘도 면역력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속도 좀 좋고 안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박수도 이렇게 치시면은, 집에서 이렇게 치시면은, 제일 이렇게 손 끝마디를 이렇게 부닥치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청국장 가루 만드는 사람인데, 작년 7월부터 잠비아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강의 갔다가 뭐 여기저기 많이 강의 다니고 우리 뭐 또 미국도 좀 잠깐 갔다가 그러느냐고 청국장 가루를 사실은 내가 청국장 만들어 파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뭐 중간에 쫓겨왔지만은 아주 좀 변비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변비가 없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청국장 가루를 안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국장 가루 면역력 높이는데 또 장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들 화장실 지금 변비 이번에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은 김치 많이 드시고 또 가능한 한 우리 청국장 가루 이제 뭐 택배로밖에 못 받으니까 택배로 주문하시면은 아주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또 지금은 이제 녹기 때문에 우리가 얼음에 박스에 넣어서 하는데 이 생청국장 찌개로 드시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은 아마 또 면역력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아마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 여기는 원래는 바깥 베란다인데 창을 달아갖고 여기도 창을 달아갖고 이렇게 제가 예쁘게 오늘 이제 또 이제 제천에 나갈 거예요. 제천에 나가갖고 사고 싶은 꽃, 화분 몇 가지 사서 조금 더 꾸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집을 어떻게 예쁘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집안에 있는 게 지겨울 수도 있고 집안에 있는 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다육이도 조금씩 갖다 이렇게 물도 주시고 꽃도 구경하시고 그러면 훨씬 덜 지겹고 짜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제가 뭐 내일이나 모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